우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누군가의 건강을 보살피기도 하는데 반대로 우선 내 건강부터 보살피고 그게 잘 되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게 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이 교정 운동 또는 운동 재활을 말씀드리면 이 4개의 연속체 안에 있어요. 억제는 그 폼롤러 쓰는 것, 또는 그냥 아프시면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억제예요. 이 모든 행위들을 억제라고 하고요. 신장기법은 저희 스트레칭 하는 걸 일반적으로 신장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기법은 마지막에 남진호 선생님이 했던 게 활성화예요. 그래서 좋은 운동의 순서는 억제, 신장, 활성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정 운동이나 운동 재활을 했을 경우 이 3가지가 순차적으로 갔을 때 가장 잘 구성되어 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측정이라는 걸 했죠. 근데 만약에 유연한 사람은 억제와 신장이 별로 없겠죠. 아주 간단하고 활성화의 운동이 많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몸이 딱딱하신 분들은 억제와 신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여기에서 짧게 운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운동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딱딱하신 분 또는 너무 유연해서 헐거우신 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텍스트 작업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텍스트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폼롤러를 할 때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텍스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냐면요. 그 목적은 이 폼롤러는 근막 이완을 통해서 가동성, 유연성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바닥이라고 하면 폼롤러를 통해서 발목의 가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렇게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아마 뒤에도 계속 비슷할 텐데요. 누운 자세면 머리가 하늘을 본 자세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엎드린 자세,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운 자세, 그 다음에 앉은 자세. 그렇게 해서 설명을 시작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면 그 했던 거를 이 양식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왜냐면 이게 그대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희 아마 트레이너도 그랬을 거예요. 자, 회원님 바로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 올려주실게요. 이게 다 드라마처럼 대본이거든요. 대본.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 위치는 폼롤러의 위치예요. 만약에 목인지 등인지 겨드랑이 사이인지 그 다음에 엉덩이인지 허벅지 옆인지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쓴 것 중에 전문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냥 앞벅지 뒷벅지 괜찮아요.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 안쪽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전공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근육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폼롤러 여기다 대실게요. 됐죠? 됐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대고 문지를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팔의 측면에다가 폼롤러를 대고 문지르실게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은데요. 전문 용어는 왜 만든 거냐면요. 전문가들끼리 빠르게 소통하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는 해부학적 자세,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된 걸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해부학적 자세 딱 5개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양발의 발가락은 정면을 향하고 무릎은 펴주시고 손바닥은 앞을 보게 하고 가슴은 펴고 시선은 15도 내리고, 이게 해부학적 자세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위치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일을 하시거나 하면서 그것들을 공부해 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요, 어깨 옆에에서 중간 삼각근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공부가 좀 더 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막 이완에서 움직임은 내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일 건지 이렇게 움직일 건지, 그냥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은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거의 근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도사처럼 딱 못 찾아요. 그렇게 문질르시고, 그 다음 제가 뭐라고 썼나요? 통증 부위가 가장 큰 곳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네, 거기에요. 거기를 문지르실게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회원하고 저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을 주고 그분의 불편함을 찾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사항은, 만약에 뭐 아까 저희 트레이너도 했는데 계속 손목을 대고 있는데 손목이 아파요, 이러면 이제 그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위가 불편한 경우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예를 들어 손목이 아플 때 어떤 다른 거를 하게 해서 그 불편한 부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하게 하는 거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당분간 요거는 잠깐 쉬실게요 라고 하고, 제가 됐든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줘. 이 사람 이거 하다가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손목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손목의 부상을 운동할 수 있는 걸 이제 좀 다시 코멘트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을 한 번 정도 다시 동작을 바꾸거나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스탑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폼롤러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면, 이거 할 때 어떤 사람은 손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이거 아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는 이제 지금 바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을 접해보면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폼롤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 폼롤러에서 강도는 저 폼롤러의 탄성이 그 강직도예요. 딱딱한 거면 고수가 하는 거고,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면 처음 접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체중을 올리고 내리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폼롤러의 강직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렇게 막 돌기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저 연두색, 저런 애가 제일 센 놈이에요. 만약에 처음 해봤는데, 그럼 소프트한 걸로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소프트한 거 하다가 이제 얘가 자극이 없으면 조금 딱딱한 걸로, 그러니까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크기 차이는 어때요? 크기 차이는 제가 볼 땐 크진 않을 거예요. 작은 것들은 사실은 휴대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런 거는 이제 여행용으로 가지고, 저도 가능하면 어디 갈 때 갖고 다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스트레칭이에요. 자, 스트레칭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고관절의 가동성 개선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뒷벅지의 유연성, 가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누운 자세, 옆으로 놓은 자세, 엎드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런지 자세, 선 자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서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회원님 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올려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저희끼리의 약속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자세 운동이 아니고 선자세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허리가 불편하대요. 서 있는 허리 불편한 분들이 서 있으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 꿇은 자세로 하겠죠. 그럼 무릎 꿇고 스트레칭 하실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치는, 스트레칭에서 이제 위치가 조금 어렵긴 한데 스트레칭 시 늘어나야 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허벅지 뒷벅지를 늘리려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여기는 안 늘어나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가 아니니까 스탑이에요. 또는 동작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늘어나지? 허리가 뻐근하네? 그럼 얘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동작은 뒷복귀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의 위치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못 외우면 메모해서 이 운동은 어디가 늘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스트레칭 했어 그러면 어디 늘어나세요? 왜냐면 그게 늘어나야 하는 곳이 늘어난다면 동작이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외우는 것보다 느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와닿거든요. 외우는 건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드려요. 젊은 친구들은 외우라고 하고요. 저희는 몸으로 느끼는 걸로.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칭 시 늘어나야 하는 위치. 그러면 오늘 배웠던 스트레칭들 늘어나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10초에서 시작해서 40초까지 가요. 그러면 10초는 누가 할까요? 초보. 40초는 고수. 됐죠, 그럼? 대략 느낌 왔죠? 딱 만났는데 이분이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럼 대략 한 20에서 20초 정도에서 시작해서 아니면 20, 30초에서 시작하는 거죠. 했는데 20초에서 했는데 쉬워해요. 30초까지 가는 거죠. 30초에 줬는데 너무 힘들어요? 20초로 내리는 거죠. 네, 이렇게 스트레칭은 시간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저희 트레이너가 얘기를 했는데 통증이 아니고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통증과 시원함의 애매한 공간에 있을 때 가장 잘 늘어나요. 통증으로 가면 근육이 놀래서 수축해버리고요. 아무 작업 없으면 늘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스트레칭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코어 운동, 근력인데요. 첫 번째는, 코어 운동의 첫 번째는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코어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칭을 할 때 또는 코어 운동, 활성화 운동을 할 때 호흡이 멈추는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하시면서 호흡 멈춰지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호흡하는 근육이 약화돼서 뭔가 운동을 하려면 얘도 같이 멈추는 거예요. 호흡 근육 따로, 움직이는 근육이 따로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일 때 힘이 없으니까 얘를 가져다 쓰니까 호흡도 움직이는 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무조건 확인한다. 그 다음에 운동은 똑같아요. 누운 자세, 옆으로, 엎드린, 무릎 꿇은, 그 다음에 런지 자세, 선 자세.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이 순서를 그대로 쓰잖아요. 누운 자세, 옆으로, 엎드린, 무릎 꿇은, 런지, 선 자세.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일어나는 자세예요. 느낌 오세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엎드렸, 그죠? 누웠다가, 그죠? 옆으로, 그죠? 옆으로 했다가 뒤집었다. 가슴 펴고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런지 하죠? 무릎 꿇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이걸 운동 강도라 해요. 같은 강도여도 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자세에서 운동 강도가 더 세지면 어떻게 된다? 한 발로 서서 운동을 하면 더 세져요. 자, 반대로 제가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나이 들고 돌아가실 땐 반대로 가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세워야 돼요. 나이 드신 분 어떻게든 서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끝내려고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 뛰고 운동하다 여기서 그냥 바로 별로 거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것까지가 운동 강도예요. 그러면 운동 강도 중간 정도면 무릎 꿇은 자세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돼요.
이거 되셨죠? 앉은 자세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나요? 아니, 앉은 자세도 있어요. 네, 있긴 한데 앉은 자세는 그 요추의 안정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앉은 자세 허리가 뒤로 보통은 다 넘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 코어 운동이라 앉은 자세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전 단계에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앉은 자세 운동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근데 이제 그 앉은 자세는 요 무릎 꿇은 자세랑 요 근처예요. 그래서 유사한 거는 대략 요 정도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자세로 보면 5단계의 운동 자세가 있다. 그러면 그 자세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랑 제일 가까울까?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키시면 돼요. 활성화 운동 시 자극받아야 되는 위치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복근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구부려서 그럼 여기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어디 당기세요? 그런데 여기가 당기는데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스트레칭하고 거의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을 움직였을 때 원하는 곳이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코어가 안 좋은 분들은 보통 아까 해보셨는지 모르고 크런치를 하면 자꾸 허리에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운동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분의 동작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도 그렇고 활성화 운동도 저 2번 내가 운동시켜야 되는 위치가 어딘지. 근데 보통 코어 운동은 여기예요. 여기를 코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체 중립은 몸이 완전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거든요. 그랬다 이제 구부려지면 얘가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작들을 한다 라고 하면 팔다리가 움직여도 이 척추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걷지 이렇게 걸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척추체 중립이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호흡이 멈추는 상태가 되면 운동 강도가 강하거나 이분이 호흡으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마 했을 텐데 왜냐하면 호흡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코어는 따로 존재하고요. 움직이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코어가 달라요. 근데 최초의 코어 운동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춰지면 첫 번째가 안 되는 거라 호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주의할 거는 느린 움직임이에요. 아마 운동하실 때 오늘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힘들면 빨라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일 확실한 경험은요. 내가 피곤해지면 화도 빨라져요. 화도 빨라져요. 내가 힘들면 화도 빨라져요. 야,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화도 빨라져요. 내가 체력이 있잖아요. 느려져요. 오케이, 괜찮아. 네, 그래서 초기의 운동은 다 느리게 해요. 빠른 것과 느린 것 하면 무조건 느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서 조금씩 빨라져요. 근데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아마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움직임도 빠르지 않게 이렇게 빠른데 많이 가진 못해요. 그냥 빠를 뿐이에요. 네, 뭐 약간 스포츠 얘기를 하자면 운동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다운되면 빨라져서 실수를 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천천히.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텍스트 작업한 거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거 나눠 드릴 테니까. 왜냐면 저는 이거 쓰지 않아도 이거 제가 안 보고 다시 쓰라면 저 다시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각인이라죠.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없잖아요. 이게 앞인가 뒤인가 막 헷갈리니까. 각인되려면 계속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컨닝 페이퍼 한 3번 만들다 보면 반 이상 외워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여기까지가 텍스트.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듣는다고 다 학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할 것 지금 빨리 외워.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얘 먼저 하고 얘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막 펼치면 너무 많아서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스쿼트를 보고 6개의 유형을 그냥 딱 보면 바로 딱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저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보면 남녀 정도는 나눠야 그 다음에 뭐 남과 여의 성격 차이는 어떻고 연령별 성격 차이는 이걸 나눌 수 있잖아요. 남녀를 구분 못하면 그 다음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개 스쿼트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틀려도 좋아요. 무조건 저희 약간 테스트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자, 6개는 얘가 뭐죠? 발목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발목은 어떻게 되냐면 요 다리 있죠. 요 다리가 직각으로 좀 서 있어요. 얘네들은 누워 있죠. 얘는 서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전 무조건 발목이다. 네. 두 번째는 지면하고 허벅지하고는 평행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뼈하고 몸통은 평행인데 팔이 내려왔네? 어깨다. 그 다음에 저기는 아까 제가 말한 정상은 바닥과 고관절이 수평이고 요 다리뼈, 정강이 뼈와 몸통과 어깨까지가 완전하게 수평이다. 그럼 정상. 정상인 사람 뭐가 필요해요? 그 피트니스 클럽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저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100점이란 뜻이 아니라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골반, 다리뼈, 허벅지 뼈의 높이가 엉덩이가 높은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못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유형은 정강이 뼈가 저 발끝 앞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특징은 이 선과 이 선이 벌어져 있어요. 발목과 반대예요. 발목은 기찻길로 모여요. 기찻길이. 얘는 벌어져요. 심플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총체적 난국. 발목도 안 좋고 고관절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아주 딱딱한 사람. 이런 분들은 헐렁한 사람. 이 두 분이 아주 대척점에 있죠. 이해됐죠? 대략? 자, 요거는 발목하고 코어에 근력이 없는 거라 그냥 헐렁하신 분이에요. 근육에 힘이 없어서 뼈를 못 잡아요. 그쵸? 이런 분들한테 스트레칭 시키면 하면서 더 몸이 나빠져요. 반대로 이런 분한테 근력 운동 시키면 하면 할수록 아파져요. 더 안 좋은 걸 계속 주니까. 요거 됐죠? 요 두 개가 대척점에 서 있고 나머지 대략. 됐죠?